아마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임재범님의 비상을 들어보기도 불러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로 시작해서 이젠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를 돌아 힘겨웠던 방황은으로 끝나면서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노래이지요. 이 노래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은 그 어느 노래보다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사 자체가 드라마와 같이 한 편의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스토리가 해피엔딩이나 비극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부르는 각 사람들마다 그 결말은 자신이 내리도록 하는 독특한 특성을 담고 있기에 사람마다 이 노래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말을 가질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노래의 특성은 어느 노래보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가둬두었지,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 나조차 불안해 보여,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 외로움 등 다양한 단어들 속엔 인간의 내면의 불안과 고통이 숨겨져 있으며 잠시 겪는 감개의 수준이 아니라 마치 폐렴을 앓고 있는 수준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에 임재범님의 허스키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가 마치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누군가에는 그 고통에서 이젠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써왔던 누군가라면 이젠 제대로 비상하고 싶은 염원의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되 이 가사에 맞춰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H씨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음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마음은 매우 울적하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린 시절 공부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엄마 아빠에게 많이 혼나곤 했었지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란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엉엉 울기도 했으며 그래서 또 혼나면 자신만이 아는 어딘가에 숨어서 울기도 하고 공허한 채로 멍하니 있기도 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때론 자신이 힘들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그런 현상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의 성향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또한 남들을 웃기는 재주조차 있었으며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길 잘해 어린 시절의 그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결같이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의 성격은 천성적인 그런 측면보다 훨씬 더 내향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는 호기심과 함께 재미난 모습도 보이며 여전히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점차 성격이 좀 더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측면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에게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가곤 했는데 이젠 이런 것들이 성격으로 굳어져 간 것 같습니다. H씨는 어른이 되어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H씨의 배우자가 그와 결혼한 이유는 그의 따뜻하고 깊이 경청해주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잘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지면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숨어 있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남들의 시선이 자신을 비난하는 느낌을 받게 될 땐 더욱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뭔가 묘한 느낌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느낌. 이젠 그 느낌에 매우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게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곤 했지요.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H씨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의 엄마는 항상 무언가를 분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잘 하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꼬마인 그가 엄마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려 하면 엄마는 항상 지금 바빠, 나중에 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H씨는 엄마에게 떠밀리는 느낌, 심한 경우 버림받는 느낌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스트레스를 받곤 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 등 몸이 딱딱히 경직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가까이 가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정지하여 뒤로 돌아서곤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또 자신에게 지금 바빠, 나중에 란 이야기를 하며 H씨를 밀쳐낼 것 같은 기분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아빠는 항상 일 하셨습니다.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곤 했지요. 아빠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지만 아빠를 가끔 볼 때도 사실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의 기억엔 아빠는 매우 무서운 사람, 잘못하면 매우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엔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그저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원망감과 함께 자신이 버려진 느낌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을 점점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H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빠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H씨가 초등학생일 때 아빠는 새 엄마란 분과 다시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처음엔 자신을 잘 대하는 듯 했지만 이복 동생을 낳은 이후부턴 눈에 띄게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린 H씨를 뭔가 불편해하는 새엄마의 모습. 그래서 가정 속엔 혼자일 수밖에 없던 유년 시절의 H씨. 새엄마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버리곤 했던 H씨. 친엄마도 아빠도 새엄마도 그 이유는 다르지만 어린 H씨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의 내용 중 금지 명령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중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엄마에게 혹은 자신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 했지만 자꾸 거절당하게 되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 하다가도 심리적으로 거절당하는 것이 불안하고 힘들어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이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스스로 막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금지 명령이 자신도 모르게 작동하게 된 것이지요. 특히 이 금지 명령은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말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부모가 이혼함으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엄마와 헤어짐은 물론 다른 사람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마음이 힘들어질 때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신념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회생활을 할 때도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하더라도 상대를 믿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의 공간, 즉 자기 상자에 스스로 갇히게 되며 이것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을 통해 제자리로 곧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H씨의 경우 회복 탄력성이 적어 그런 심리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점점 늦어지고 자기 상자에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게 된 것이지요. 난 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H씨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하는 것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해 보기도 했고 학예회에선 자신이 만든 대본을 가지고 반 아이들과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 연극 관련 대학에 진학해서 연극과 음악에 심취했었으며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쪽 세계에선 꽤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가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연극 공연이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크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연 배역을 맡았던 그에 대해 어느 평론가의 비판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공연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갑자기 무서워졌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그 사건이 완전히 잊혀졌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무대에 선다는 것, 자신이 연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점차 싫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점차 회피해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는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던 것이지요.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합리화란 것이 있습니다. 합리화란 방어 기제는 자신의 못남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혹은 자신의 불행을 바라볼 용기가 없을 때 자주 사용되는 방어 기제에 해당됩니다. H씨는 그땐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합리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아. 물론 혼자 있으면 고독하거나 외로울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거기에도 뭔가를 깨닫고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H씨가 혼자 있을 때 자주 느끼는 그의 감정이 고독, 외로움이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매우 익숙해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감정들을 느낄 때 뭔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뭔가 편안함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인간은 이러한 특정 감정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면 그 감정이 고통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그 느낌에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심리를 가지게 되지요. 그래야 자신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삶은 현실과 더 멀어지며 합리적이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멀어질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그의 내면엔 어린 시절부터 슬픔이 많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픔은 치유되지 못한 것이지요. 그로 인해 마음이 구멍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구멍난 마음은 점차 더 커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외로움이 그 구멍난 마음을 대신 채워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외로움이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해주었을까요?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서로도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되어 줄 거야. 힘겨웠던 방황은. H씨는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갖게 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느낌, 타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느낌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냉소하는 등의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날개를 스스로 꺾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외로운 긴 시간 동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H씨 자신의 내면을 과연 치유시켰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설령 힘든 상황이 다시 있더라도 그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졌기에 다시 원상태에서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겠지요. 그의 멘탈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H씨의 결말, 그의 열린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